자, 이번 시간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해볼 텐데, 이것도 막상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출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출제자들이 더럽게 함정을 많이 판다는 거죠.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이 이 인간 어디 가버렸는가 하고 또 한마디 하였어요. 예. 자, 여기는 색깔이 좀 필요해요. 색깔이 제 세트 갖고 왔어요. 자, 여기가 일단 여기도 한번 아주 그냥 장황한 어떤 이론보다 한번 키워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제목이 제목 좀 봐. 진짜 여기에 있는 번호 달린 제목 제가 대충 만들었다. 뭔가 좀 꼼꼼히 뭔가 만들었다. 그렇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 그러면 질문. 효율적 시장은 참 시장이 효율적이야 이건데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야? 뭐가? 효율적 시장은 참 시장이 효율적이야. 뭐가 효율적이야? 그렇죠. 이 정보가 효율적입니다. 정보의 측면에서 시장이 참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보의 측면이란 말이에요. 정보. 그러면 여기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다. 자, 여기가 효율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미스터 북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구.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다. 이걸 효율적이다 이러는데 뭐가 포인트겠어요? 이놈이겠죠, 이놈이.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시장에는 뭐가 반영이 돼요? 항상 정보라는 게 반영이 돼요. 시장에는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이런 게 정보니까 시장에는 항상 어떤 정보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참 효율적이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영돼야? 즉각 후딱 반영이 될 때 우리는 참 시장이 효율적이군요. 효율적 시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필요 왔어요. 정보가 천천히가 아니라 즉각 반영될 때 우리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대충 이해가 왔어? 그럼 이제 사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신내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 연신내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대충 삘이 왔으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 특히 연신내 주변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인가요? 이렇게.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돼? 뭘?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럼 해보자고요. 오늘 연신내역에서 쇼핑센터가 개발됩니다 라고 발표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부동산 소유자들 다 소주 한 잔씩 먹는다고 기뻐서. 그러니까 항상 오늘 어떤 정보가 뜨면 바로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입니까? 그러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입니까?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사례 하나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주식시장. 자, 부동산을 사랑하면 뭐도 사랑해? 돈 되는 건 다 사랑해. 이게 주식도 사랑해, 복권도 사랑해, 금도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주식시장은 효율적 시장인가요? 그럼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자, 주식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됩니까? 반영 안 됩니까? 반영돼요. 오늘 삼성전자가 뭐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냥 폭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주식 또는 부동산 시장은 어떤 정보가 뜨면 즉각 반영이 되는 시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그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암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어. 암기를.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암기 않고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 무조건 X야. 필요한 건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거냐? 유형이에요. 유형. 자, 보세요. 지금 유형 따로 뽑아놓은 거야. 자, 유형. 자, 학자들이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약성, 중강성, 강성. 다음에는 색깔을 바꿔야겠어요. 잘 안 보이죠? 노랭이로 다 바꿔야겠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뭔지 몰라도 약중강이잖아. 약, 중강성, 강성 뭐 이렇게. 자, 근데 이 세 가지 시장은 전부 다 효율적 시장인데 학자들이 효율적 시장을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강성이냐 이렇게 나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자, 이 세 가지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반드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요. 근데 이 세 가지 분류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니까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자, 보셔. 다 지체 없이 반영된대. 지체 없이. 다. 효율적 시장이니까 뭐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시장에 만들어진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이 되는데 자,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과거의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게 약성 시장이라 하고. 근데 중강성은 과거의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이걸 중강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직감적으로 봐봐요. 정보를 뭔가 과거 정보냐, 현재 정보냐, 뭔가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라고 돼야 되냐?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크게 과거 정보냐, 현재 정보냐, 미래 정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정보 중에 과거의 정보라는 건 뭐냐? 과거에 발표한 거. 이런 거라고요. 우리 연신내 주의벽에 과거에 발표한 정보 뭐 있을까요? 그렇죠. GTX 들어올 거야.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에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정보라는 건 오늘 발표한 정보예요. 오늘 발표할 정보. 이게 과거에 발표한 거, 오늘 발표한 거, 오늘. 그 미래는 뭐예요? 미래에 발표할 정보예요. 미래에 발표할 정보. 근데 미래에 발표할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걸 실무에서 내부 정보라고 불러요. 아직 발표하지 않고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정보, 내부 정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는 게 과거에 발표한 정보도 있고, 오늘 발표하는 정보도 있고, 미래에 발표할 정보도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과거에 발표한 거면, 과거에 발표한 과거 정보만 반영되면 약성. 과거에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반영되면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 발표할 정보까지 다 반영이 되면 강성. 자, 과거, 현재, 미래니까 이 표현이 잘 나와요.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자, 정보에 요 반영이 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을 나누고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시장 중에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과거에 발표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성 시장은 확실해요. 그 다음에 중강성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반영이 되죠.
자, 연신내 주의벽에서 오늘 정보가 발표하면 오늘 가격에 반영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강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자, 강성 시장을 보면 이 미래 정보라는 게 미래에 발표할 정보예요.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반영이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시장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학자들이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눈 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미래 정보가 미래에 발표할 정보까지 어떻게 반영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시장은 요 시장에 속해요. 요 시장에. 오늘 발표하면 오늘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항상 상식으로 빗대봐야 돼. 자, 내가 아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인데 내가 아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자,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강성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내가 아는 주식과 부동시장이 이 세 시장 중에 어떤 시장이냐 정도 확인하면 확실히 이해한 거죠. 자, 보통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오늘 발표하면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중강성에 속하는 시장이구나.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강성 시장은 말이야. 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미래에 발표할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야, 이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인 것 같구나. 요 정도 감이 오면 되는 거야. 이 정도. 자, 그럼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분석이 있어요. 분석. 정보의 분석. 여기에 핵심은 이 정보 분석이야. 정보 분석. 자, 제가 사례를 들어봤더니 봤어요. 주식을 하거나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그냥 하늘에 맡기고 그냥 투자해요. 뭔가 나름 꼼꼼히 분석을 해요. 나름 꼼꼼히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정보를. 근데 정보를 분석할 때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럼 자, 과거에 만들어진 정보를 분석하겠죠. 과거에 발표한 정보. 연신내역으로 들면 과거에 GTX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정보 이런 거 분석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거 이런 게 낯서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분석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기본적 분석. 자,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 발표한 정보를 분석하고 오늘 발표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미래 정보는 미래에 발표할 정보잖아요.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내부 정보라고 부르고 자, 미래에 발표할 정보를 분석할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발표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를 분석할 때는 마지막에 요런 분석은 없어요. 대부분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거나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거나 자,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조금 낯설죠. 그래서 이런 건 암기 코드로 제가 좀 설명한단 말이에요. 일단 항상 과거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술이 땡겨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과거 생각하면 술이 땡겨요. 뭐가 땡겨요? 좋든 나쁘든 그냥 술 땡긴다 해.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면 술이 땡깁니다. 이거야. 그리고 보셔. 과거, 현재, 미래 정보로 나누면 투자자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요놈은 아니야. 그러면 투자자가 정보를 분석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석은 요놈. 과거에 발표한 것과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게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기본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분석의 기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잘 투자해 보신 분은 가끔씩 요 주식 방송 본단 말이에요. TV. 주식 방송을 보면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주식 시장에서 아주 난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거 있습니까? 보셔. 기술적 분석이라고 주식 방송에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설명해요. 자,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딱 오늘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주식 정보를 할 때 먼저 뭐부터 하냐? 차트를 꺼내. 삼성전자의 주식은 과거부터 쭉 거래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느냐? 과거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주가 정보가 있어요. 주가. 그래서 흐름을 딱 살펴봤더니 어떠냐? 최근 10년간 이런 패턴이야.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딱 오늘 이런 시점이 있어. 그럼 과거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라는 과거의 정보에게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오늘 삼성은 사볼만 하다? 사면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분석한다. 이런 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과거의 주가 흐름만 갖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오늘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한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까지를 동시에 분석해요. 과거의 주가 흐름과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이게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걸 분석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분석의 기본 그러면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 그래서 과거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술.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니 뭐 하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냐? 그러면 자, 뭐 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결론을 내기 전에 일단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효율적 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어떻게?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은 과거 정보만 지체 없이 반영되고 중강성은 현재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반영되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분석,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를 분석한다. 그러면 기술.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분석한다. 그러면 그게 분석의 기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딱 익숙하면 이제 논점에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효율적 시장에서 자, 현실의 주식, 현실의 부동산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고요? 아니라고. 효율적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럼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열심히 정보를 분석해요. 그러면 열심히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들이 하니까 1번. 그냥 해야 될 듯해서 2번. 마지막은 대박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잖아. 이게 정보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내가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뭔가 남들이 얻지 못하는 대박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박. 이 대박을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 초과 이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초과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대박 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정보를 분석해야만 대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시험에 매번 나오고. 그러면 딱 강의 노트에 보면 논점이라고 해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야. 올해도 애가 나왔어. 올해도 애가 나왔는데 잘 이해해봐. 자, 가정이래요. 가정이. 자, 부동산 시장이라고 딱 해보자. 예. 부동산 시장이야.
자, 출제자가 부동산 시장은 약성 시장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니까 과거 정보만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정보만. 그러면 이 약성 시장에 있는 투자자, 이 약성 시장에 있는 투자자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과거 정보만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 과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대박을 얻고자 하는 나, 대박을 얻고자 하는 내가 요 시장에 뛰어들어서 요 투자자들과 경쟁을 할 때 내가 무기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이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직감적으로 정보가 무기인데 이 시장은 과거의 정보는 다 무기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내가 과거의 정보를 갖고 싸우러 들어가면 무기가 똑같잖아요. 이들을 이길 수 없어요, 경쟁자들을. 그러면 결국 대박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 시장에 뛰어들 때 과거에다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들고 들어가. 그럼 이들이 없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발표하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박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있다. 요걸 찾아내라는 거야. 요걸. 그러니까 자,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와 약성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없는 요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걸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 중강성 시장이야. 자, 중강성 시장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되니까 자, 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부 다 무기로 뭘 가지고 있냐? 과거에 현재 공표하는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조금 전에는 이걸로 초과인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 이번에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무기가 똑같으니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들고 와야만 해요? 내부 정보를 뭔가 들고 와야죠. 그래야 내가 대박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요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강성시장이야. 강성시장은 자, 비현실적인 시장이지만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니까 이번엔 어떤 정보까지? 그렇죠. 내부 정보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내가 내부 정보까지 끌고 와도 뭔가 대박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성시장에서는 대박이란 건 얻을 수 없다, 이런 말 이게. 자,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를 딱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자, 보셔. 항상 내가 저 시장에는 없는 걸 갖고 와야만 대박을 얻는 거죠. 그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없는 걸 갖고 오려면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를 들고 와야죠. 근데 대부분 요게 나온다고. 내부 정보를 분석하는 건 드문 경우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오늘 정보를 갖고 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과거와 현재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항상 오늘까지 발표한 정보를 분석하는 게 분석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약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강성 시장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반영되니까 이 시장에 없는 걸 들고 와야 내가 대박이니까 내부 정보를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니까 이 시장에 없는 정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획득이 초과 이윤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기 코드가 뭐였냐 그러면 약성이 나오면 항상 기본이 딱 떠올라야 돼. 약성. 그래서 암기 코드가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그다음에 중강성 시장이 나오면
중강성 시장이 나오면 항상 니은자 뭐예요? 니은자? 니은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내부 정보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게 딱 시험에 자주 나오는 초과 이윤을 얻을 기회예요. 약성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하고 중강성 시장이라면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자, 근데 문제는 자 4월까지는 이렇게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이제 5월달 되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걸 자꾸 암기시켜요. 약성 나오면 기본적 분석인지를 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면 대박을 얻고 기본적 분석이 아니면 대박은 못 얻는 거야. 그래서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목적 달성, 초과인 획득. 그리고 중강성에는 니은자가 있으니까 니은자가 있는지 봐. 그래서 내부 정보가 있으면 초과이윤 획득, 목적 달성. 강성은 강한 놈이라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자꾸 이것만 한단 말이야. 이것만. 자, 그럼 바로 봐봐. 자, 바로 기출이야. 바로 기출. 이게 논점이니까 바로 기출 확인해보자. 자, 보셔. 출제기야. 3번. 3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1번 제가 뭐라고 해버렸어? 짝끄서 불었죠. 이런 거야. 이게 항상 우리 수준을 넘는 지문들이 나오면 다시는 안 나오니까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짝끄서 버렸다고. 자, 보셔. 30이니까 작년 문제야. 여기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강성이다라는 뭔가 시장을 주고 전제로 주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게. 그렇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잊을 수 없냐 없냐. 그럼 우리가 딱 암기하고 있는 게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되니까 과거 정보 이외의 거. 대표적인 게 약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강성은 니은자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획득을 할 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5월달부터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하위 시장은 그 밑에 시장, 부동산 전체 시장은 다시 하위로 용도별 시장이냐, 유형별 시장,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라면 뭐 아파트냐, 단독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죠. 이런 걸 하위 시장이라고 해요. 여기는 오늘 논점 아니고. 자, 4번 봐요. 4번. 준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시장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강성.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어떤 정보가 반영됩니까? 하니까 얘는 중강성 시장의 개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약성은 과거 정보만, 중강성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만,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근데 뒤를 봤더니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그러니까 오늘 공개되는 즉시 시장에 반영됩니다. 맞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뭔가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묻거나 또는 효율적 시장으로 어떻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거야. 여기 올해 시험 문제예요. 32회. 보는 순간 더럽게 지문도 이제 뭔가 표로 나왔어. 자, 그런데 얘가 아주 폭풍 틀려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다 언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만 딱딱딱 삘이 꽂혀져 있어. 그래서 암기했어. 약성이면 아프면 기본이고요. 약이 기본이고요. 준 니은자 나오면 내부 정보. 근데 뭘 물어봤어요? 없다. 까꿀로 물어봐. 그러니까 정답률이 얘가 보통 80%대인데 정답률이 얘도 까꿀로 20%대로 정답이 떨어집니다. 20%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해한 사람도 이걸 맞추기 많이 못 맞춰갖고 왔더라 이런 거 이게. 그럼 잘 봐봐요. 자 이게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냐? 모두를 딱 바꿔보면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잖아요. 과거 정보가. 이 약성 시장에는 과거 정보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시장에서 없는 걸 무기로 들고 와야죠. 없는 걸 무기로. 그러니까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는 얻을 수 없고 과거가 아니라 다른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초과이는 얻을 수 없으니까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니까 어떤 정보로는 초과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는 얻을 수 없다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A에 일단 기억번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 공표된 정보니까 오늘 발표한 정보야. 오늘 발표한 정보로는 당연히 여기 이 시장이 없는 거니까 초과이는 얻을 수 있고 당연히 요 아직 공표하지 않는 미래 정보도 초과이는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또 보셔. 중강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오늘 발표하는 현재 정보까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과이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없는 무기를 들고 와야 되는 거고 초과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정보 갖고는 초과이는 얻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기억 가능하고 현재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니은도 가능하고 요건 아니지. 내부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는 획득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 강성이에요. 강성은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초과이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란 말이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예. 이게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면 쉽게 찾는데 이게 처음 나오면 처음 나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또 자료를 놔두고 왔네. 잠시만 줘봐요. 아이고. 자, 잘 보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봤는데 지문을 딱 보면 강성시장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쪽으로 우리가 암기를 시켰더라도 항상 알고 있는 게 강성은 죽었다 깨나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요.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 확실한 거. 지문 2번, 3번을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2번, 3번. 2번, 3번. C에 기억, 니은, 디귿 되어 있는 거 2번하고 3번밖에 없잖아요. 2번하고 3번밖에. 그러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번, 3번 말고 5만 작가의 걸 다 찍어놨어. 가장 많은 게 1번 아닙니까?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1번. 택도 없어요. 다시 보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암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암기도 5만 7천여 가지를 암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런 대표적인 과목이 뭐예요? 막 효율을 위해서 암기하는데 암기가 막 5만 7천여 개가 책 한 권이 암기 코드가 그게 어떤 거 있어요? 공법이 그거잖아요. 뭐 암기 코드 주면 책이 한 장이야. 차라리 이해하는 게 나아. 몇 개 그냥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암기 코드를 많이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게 오히려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쪽으로 암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쪽이 거의 100%였냐? 이번 시험 말고는 100%가 뒤쪽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를 명확히 하는 게 정답에 가장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약성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자꾸 암기했고 중강성은 니은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강성 시장은 뭐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암기했는데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한 뭐부터 확인해야지. 초과이윤 얻을 수 없어요 라고 암기한 게 강성이니까 강성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다 해결하네. 2번 아니면 3번이야. 1번은 죽었다 깨라도 안 돼. 1번은. 자, 그럼 이제
A하고 B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해가 필요해. 약성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즉각 반영되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뛰어들어봤자 이길 수 없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로는 이길 수 없어요. 초과인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내가 반대로 초과인을 얻으려면 현재와 내부 정보를 알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중강성 시장은 과거와 현재 발표하는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B는 과거의 정보로는 얻을 수 없어요. 현재 정보로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강사의 풀이를 들으면 참 정말 쉬워.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면 그렇죠. 시험장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 가끔씩 어떤 꿈을 꾸시냐.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 능력의 150%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천인공노할 생각이에요. 내 실력의 70% 이상만 나와도 그냥 효과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 심장이 약한 분들, 내성적인 분들. 아니 심장이 약하고 내성적이서 어떻게 중개업하려고 이 세렝게티 편같이 그 약육강식의 세계.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자신감이 필요하다니까. 자신감. 이것도 딱 자신감 나. 야 없다네. 뭐가 잘 안 돼. 처음 딱 보면 야 요거부터 하자. 강성은 다 얻을 수 없는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일단 2번 아니면 3번이구나. 이렇게 분석하면 충분히 찾았다 이런 말. 됐어요? 됐다. 자, 그럼 이제 금융론 가. 금융론. 자, 금융론 가기 전에 정리. 자, 암기 코드는 좀 이따 하자고. 암기 코드는 이제. 이 암기 코드부터 자꾸 했더니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자, 보셔. 약성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거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내가 이길 수 없고 과거 정보가 아닌 걸 가져와야 이길 수 있다. 이해. 중강성은 오늘 발표하는 정보까지 반영되니까 과거와 오늘 발표하는 현재 정보로는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이들이 없는 내부 정보를 갖고 와야 되고 강성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니까 정보로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해도 같이 해야 된다. 자, 10분 딱 10분만 쉴 거야. 이 딸랑 35분 했어. 자, 10분 쉬었다가 금융론에 좀 들어가겠습니다.